토트넘의 엔지 감독은 경기장을 지킨 선수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폭발적이며 미친 경기였다. 내가 거의 40년 동안 축구를 봐왔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본 경기 중 가장 즐거운 경기 중 하나였다고 말하고 싶다. 이 경기는 정말 흥행에 성공했고 이것이 바로 프리미어리그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리그인 이유다. 실제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서 중계진들의 평가이고 이를 BBC에서도 인정하면서 그들의 메시지를 기사로 담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마지막 경기 토트넘 대 첼시의 경기가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렸고 대부분의 전문가와 팬들이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1대4 패배였습니다. 전반 32분 로메로의 퇴장과 함께 1대1이 되는 순간엔 머리를 움켜쥐고 미칠 것 같고 토트넘 무패가 깨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절망이었고 이후 5분 만에 더 충격적인 반더벤이 허벅지를 잡고 쓰러질 때는 혹시 절망보다 더 심한 표현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우선 저는 슬펐습니다. 반더벤이 아예 걷지도 못할 만큼 스태프를 의지하면서 쩔뚝이는 걸 본 순간 화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슬프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알던 토트넘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빨리 전반이라도 마무리되어야 숨이 쉬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추가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12분이 주어졌으니까요. 다행히 토트넘은 1대1 상태로 잘 버티면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첼시를 약팀이라고 한 적이 없죠. 이 팀은 마무리를 못하는 팀이지 압박이나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나 수비도 나름 견고한 팀입니다. B클럽 첼시를 누가 얕보겠어요. 단지 토트넘이 너무 강해졌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느낌의 토트넘이 첼시를 잡을 수 있을지는 자신감보다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엔지 감독은 같은 전술만 고수했는데 이렇게 한 명도 없고 선수도 달라진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 다른 전술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대반전. 엔지 감독의 뚝심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똑같은 전술로 첼시를 상대하는 겁니다. 그건 전방 압박도 그대로 하고 수비 라인도 올려서 경기장을 좁게 사용하겠다는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공간 하나가 비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패스가 원활해지면서 라인을 깰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도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위험한 상황이 몇 번이 왔는데도 그대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옵사이드 골도 나오고 위협적인 장면에 슈퍼 세이브 나오고 다이오 호이베르가 클리어링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보호막을 쳐놓은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계속 피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토트넘은 버텼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후반 10분에 토트넘은 또 사고가 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습을 허용한 상황에서 첼시가 3명, 토트넘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도기가 아크로바틱한 수비로 볼을 걷어내면서 위기를 탈출하는가 싶었는데 2차 상황에서 볼을 먼저 걷어내기 위해서 슬라이딩을 했는데 스털링이 액션스타답게 멋지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순간 우도기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안다는 듯이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멀리서 잡힌 화면은 그냥 정당한 파울 같았지만 우도기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심이 다가오자 그를 외면했습니다. 주위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도기는 이미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퇴장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첼시는 이 상황이 좋을까요? 갑자기 11대 9로 싸우게 된 상황. 경기는 앞으로도 40분 가까이가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요? 토트넘은 분명 버티면서 무승부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엔지 감독 같은 전술로 똑같이 또 라인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선수들이 엔지 감독의 전술을 잘 소화해내면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모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한 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비카리오가 골키퍼와 센터백 멀티포지션을 맡고 다이어가 센터백 2명분을 맡고 에메르송이 윙백과 센터백을 맡고 호이베르가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맡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 30분 동안 잘 버텨냈습니다. 파상 공세가 일어났는데도 첼시가 못 넣은 것이 아니라 토트넘이 겁나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비카리오는 얼굴로 슈팅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 메디슨도 발목이 접히면서 문제가 생겼다 보니까 교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토트넘을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게 일조했던 로메로, 반더벤, 메디슨, 우독이 다 빠졌는데 이게 팀입니까? 아니 이게 토트넘입니까? 그런데도 30분 동안을 토트넘은 9명으로도 첼시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당하고 맙니다. 스털링이 제대로 스프린트를 했고 제임스의 절묘한 패스, 간발의 거의
점 하나 차이로 온사이드로 인정되면서 스털링이 욕심내지 않고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첼시가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9명 싸움에 토트넘이 지고 있는 상황인 거라면 뭐 이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안 끝나요. 오히려 토트넘이 이후에 몰아붙여 버립니다. 공격 진영에서 파워를 얻어내면서 세트피스 상황이 있었고 나이어가 골을 넣으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가 싶었는데 그 기쁨은 딱 2초였습니다.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다시 보기로는 옵사이드가 맞았는데 판독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점점 기대하게 만들어요. 이 옵사이드가 이 경기의 향방을 계속 바꿨었는데 전반 12분 손흥민의 득점이 옵사이드가 될 때에도 무슨 3mm도 안 되는 듯 그 차이를 판독하면서 길어졌고 첼시의 역전골도 옵사이드 판독이 아슬아슬하면서 인정됐다 보니까 다이어의 옵사이드 여부도 각도상 육안으로는 심장 진짜 쫄깃했습니다. 최종은 옵사이드. 하지만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9명이 11명, 그것도 첼시를 상대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고 급기야 벤탄쿠르에게 기회가 왔는데 진짜 안타깝게도 골문 앞에서 머리가 닿지 않자 발까지 밀어 넣었는데 그게 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85분이었고요. 추가 시간은 9분이 주어지고 토트넘 분위기는 계속 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리고 93분에 손흥민이 3명의 수비수가 달라붙고 4명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끝까지 볼을 소유하고 골대 구석으로 한 방을 날렸는데 그게 골키퍼 선방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슈팅이 살짝 약했던 게 너무 아쉬웠고 손흥민은 유니폼으로 얼굴을 감싸야만 했습니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게 되었는데 전반부터 선수가 부족했으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손흥민은 기회가 없는 대신 압박을 멈추지 않으면서 동료들에게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이미 4대1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는데도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고 골키퍼를 압박하려고 달리는데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토트넘이 참패를 당했는데도 이상한 건 토트넘 팬들이었습니다. 팬들은 토트넘이 2골 차로 벌어졌는데도 오히려 응원 소리가 더 커지면서 선수들에게 힘을 주었고 이렇게 경기가 참패로 끝났는데도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광경까지 펼쳐졌습니다. 이런 경기가 펼쳐졌으니 BBC 등 현재 매체들이 이 경기에 대해서 매우 큰 의미를 두게 된 것입니다. 엔지 감독은 경기 후에 이게 바로 토트넘이라면서 5명이 싸워도 라인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해버렸고 이런 토트넘을 팬들은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듯 토트넘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극찬만 쏟아지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라고 한다면 로메로의 퇴장, 손흥민의 옵사이드 골, 여러 가지를 둘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리스 제임스가 우두기의 얼굴을 가격했던 부분이 카드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주심은 우두기가 제대로 당했는데도 카드를 주지 않았고 곧바로 VAR을 보면서 퇴장 여부만 확인해버리면서 퇴장금은 아니다 보니까 단순 파울로만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첼시의 과격함도 위험수위였기 때문에 제임스가 아무 제재가 없었다는 건 토트넘에게 계속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퇴장을 바라긴 했습니다. 그럼 다시 공평하게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오늘 경기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경기여서 경기 상황 리뷰의 기준보다 감정의 기준으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첩첩산중이 예고된 토트넘이니까 맘 단디 먹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응원합시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